여러분들은 축구를 보시나요? 혹은 또 즐기시나요? K리그뿐만 아니라 다양한 리그를 관전하는 축구 문화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디비전 리그라는 게 생기면서 직접 그 리그에 참여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그리고 이미 K리그 1, 2뿐만이 아니라 세미프로인 K3, 4 리그와 아마추어 리그인 K5, 6, 7까지 대한민국 축구를 관통하는 리그들이 장차 하나의 줄기로 합쳐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의 축구 리그 이야기하면서 저희 이야기도 좀 전해드릴게요. 승강제. K리그에 승강제가 생긴 것은 2013년도부터입니다. 생각보다 엄청 늦죠. 하지만 제가 K리그를 보던 시절은 강등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폐쇄형 프랜차이즈였거든요. 강등 정쟁이 없기 때문에 K리그는 마지막까지 팬들의 이목을 끌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했었습니다. 플레이오프를 해서 우승자를 토너먼트로 다시 정한다던가 하는 일을 저질렀죠. 그만큼 하위권 팀들은 그들만의 리그를 뛰어야만 했습니다. 왜냐면 주목이 다 상위권으로 가니까요. 그래서 2000년대 중반 당시 실업리그이던 내셔널리그를 K2 리그라는 명칭으로 바꿔가면서 내셔널리그 팀과 K리그 간의 승강제를 시행하려고 시도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막판 가서는 늘 승격을 거부하는 사태가 벌어졌고 결국 그 이야기는 2, 3년간 연속된 실패 끝에 묻어버리죠. 그러나 2013년 들어서 AFC가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티켓을 줄인다던가 하는 조치가 있을 수 있다고 하는 루머가 퍼져나오기 시작했고 K리그에도 승강제가 필요하다는 여론은 이미 충분하기도 했어서 승강제를 시행하기로 했고 방법은 2부 리그의 팀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2부 리그가 지금까지 와 있습니다. 올해는 심상치 않습니다. 제가 대본을 준비하는 10월 21일에 무려 리그 9회 우승에 빛나는 전북현대가 같은 강등권 경쟁팀인 대전에게 지면서 11위로 밀려났습니다. 생존 왕이라던 인천은 도저히 빠져나올 틈을 찾지 못하고 다이렉트 강등권에 처져 있고요. 특히 K리그의 강등은 준비하지 못하면 누구든 당할 수 있다는 것은 이미 수원삼성이 보여줬습니다. 더군다나 2부 리그도 이제는 심상치 않습니다. 언제나 승격팀들과 경합만 하던 FC 안양이 다이렉트 승격권입니다. 선수단만으로 바로 승격할 것 같았던 수원삼성은 플레이오프권을 경쟁해야 하는 처지입니다. 역사는 유럽에 비하면 짧지만 승강제 이후의 K리그는 더 다양한 얘기가 쌓여가고 있는 것만은 확실합니다. K3, K4 리그 2007년 대한축구협회가 운영하는 아마추어 축구리그는 없다는 이유로 생긴 아마추어 최상위 리그가 K3 리그였습니다. 당시에는 오래전에 K리그에서 활약했던 선수들이 은퇴 이후 선수로 잠깐 뛰면서 다시 추억을 상기시키는 리그에 가까웠고 피치못해 선수 생활을 접어야 했던 선수들이 조금 더 선수 생활을 이어나가기 위해 노력하는 리그였죠. 그리고 한편으로는 연고 이전의 상처가 있는 팬들이 다시 자신들의 팀을 만드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지금 K리그2에서 뛰는 부천FC가 그 주인공입니다. 부천 SK가 2006년 그야말로 한순간에 제주도로 연고 이전하여 현재 제주 유나이티드가 되었고 현재 제주 유나이티드가 되면서 부천시를 연고로 하는 프로축구팀이 사라졌습니다. 팬들은 당연히 상처를 받았고 결국 2008년 현재는 독립구단이며 K5 리그 소속이지만 당시에는 아마추어 최강팀이던 TNTFC의 선수단을 흡수해 현재의 구단 부천FC 1995가 창단했습니다. 그리고 이 밖에도 초대 우승한 팀인 서울 유나이티드는 서울 시민을 위한 시민구단을 만들기 위한 모임이 현실화되면서 만들어진 팀이기도 합니다. 물론 중간에 승부 조작으로 인한 팀 해체들이 있다거나 혹은 방만한 운영으로 선수들에게 상처를 준 팀들도 있었지만 팀들이 점차 늘어나면서 2017년엔 K3 어드밴스와 K3 베이직이라는 이름으로 승강제를 시작할 정도로 단단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부터는 또 하나의 변혁을 가져갔죠. 내셔널리그의 구단수가 점차 줄어 8개 팀만 남았고 내셔널리그 팀들의 프로와에도 제도적 어려움이 있던 상황이라 리그의 존속이 불투명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리그 규모도 계속 축소하면서 어려움에 부딪히면서 내셔널리그를 K3, K4가 흡수 통합합니다. 그리고 리그 명칭도 더 이상의 부제목 없이 K3 리그와 K4 리그로 정확하게 분리해서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세미프로에 가까웠던 내셔널리그를 합치면서 선수들의 처우에도 변화가 되었습니다. 원래 소규모의 투자로 K3 구단 창단이 가능했던 이유는 선수들의 인건비가 수당으로 지급되어도 되었기 때문이고 이 수당을 부정 지급하거나 혹은 지급하지 않는 팀들도 많았기 때문에 선수 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인 게 이 이전의 K3, K4 리그였습니다. 이것이 K3는 선수단의 연봉을 보전하는 연봉계약의 형태로 발전했고 K4도 일부 선수의 연봉 계약을 규칙으로 정하면서 직업 선수로서의 여건도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K4 리그는 사회복무요원 신분의 프로 선수들이
선수 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면서 프로를 꿈꾸는 선수들에게도 도전의 무대가 되는 리그라는 점에서 그 기능을 충분히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디비전 리그, 사실 정식 명칭은 K5, K6, K7 리그입니다. 2017년부터 시작된 협회 주관 아마추어 리그인데요. 당연히 그 기초가 되는 K7 리그가 먼저 창설이 되고 아마추어 최상위가 되는 K5 리그가 2019년에 창설되었습니다. 구 단위 권역인 K7을 우승하면 플레이오프를 거쳐서 더 좁아지는 K6 리그로 승격합니다. 비슷한 과정을 거친다면 최상위 리그인 K5 리그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동네 리그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시즌이 끝나면 K5 리그는 전국 최강을 가리는 K5 리그 챔피언십을 치릅니다. 단순 트로피와 상금 정도의 우승이 아닌 우승팀에게는 K4 리그에 참가할 수 있는 K4 리그 참가 라이센스를 부여합니다. 물론 K7 정도면 동호회에 가까울 수 있지만 요즘은 참가하는 팀들의 면면도 차이가 있기 시작합니다. 구단에 따라 사무국 같은 개념을 갖고 진행하는 팀도 있고 행정은 아니더라도 정식적인 코칭 스태프를 두고 운영하는 팀들도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K5 리그 팀들의 경우 구단에 따라서는 구단 시스템을 갖춰놓고 상위 리그 참가를 위한 움직임을 가져가는 경우도 있고 혹은 구단 운영을 세미프로만큼 운영하는 팀들도 있습니다. 다만 K7 리그와 K6의 경우 지역적인 참여 편차가 있고 팀들의 선수단이 선출화되기 시작하면서 아마추어만으로 된 팀들에게는 슬슬 문턱이 높아지는 것도 현실적인 단점이지만 그래도 상위로 올라갈수록 단순한 조기회가 아니라 구단화를 이루어야 유지력이 생긴다는 긍정적인 문화가 생긴다는 것은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KA 리그, 최근 폐쇄형 리그지만 다양한 선수단이 참여하는 리그가 있습니다. 축구광으로 유명한 가수 임영웅 씨가 창단한 리턴즈 FC가 참가하는 KA 리그인데요. 임영웅 씨는 단순하게 팀을 만든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팀이 뛸 수 있는 리그를 직접 만들었다고 합니다. 사실 알려진 바는 크게 없지만 자체적으로 중계도 가져가고 있고 다양한 경력을 가진 선수 출신과 아마추어가 같이 어우러지는 대회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특이한 것은 협회가 운영하는 리그는 K7은 25분, K6는 30분, K5는 40분 하프의 축구 개념의 전후반 운영을 하는데 그 개념을 따르지 않고 30분, 3쿼터 경기를 택한 것도 신기한 운영의 부분입니다. 추측해보자면 쿼터제 경기는 전후반 경기에 비해 다양한 선수단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전후반 경기는 한 경기의 느낌이 강하고 분위기를 바꿀 시간이 적은 데다가 만약 선수단의 포지션에 따라 경기 시간이 부족해지는 팀원이 생기는 것이 아마추어 리즘에는 안 맞는 부분인데 반해 쿼터제 경기는 최소한의 30분의 플레이 타임을 보장할 수 있죠. 여기서 연결하고 싶은 것이 바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스네벤 스포츠컵, 저는 쿠스FC라는 팀을 10년째 운영하고 있습니다. FCMS라는 팀이 창단한 지 3개월 만에 창단주가 나가버리자 축구라는 단어로 하나도 연없는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까웠던 제가 재창단한 팀이 바로 코리아 유나이티드입니다. 그리고 이 팀은 2021년 쿠스FC라는 이름으로 바뀌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화평FC라는 팀과 두 번의 화평컵이라는 대회를 자비로 열었습니다. 대회를 열었던 가장 큰 이유는 아마추어들이 더 큰 대회를 경험하기 전에 긴장감을 경험할 대회가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누구든 지고 싶은 사람은 없잖아요. 한 골이라도 넣고 싶고 한 경기라도 이기고 싶은 것이 모든 팀들의 마음일 겁니다. 왜냐면 저희가 2015 아리수 리그에 참가했던 시절 첫 라운드로 역전승하고 나서 단체 사진 찍고 별짓을 다 했거든요. 이후 7경기를 내리패하지만 이걸 경험한 우리 팀 선수들은 아직도 이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회를 열고 싶었습니다. 우리끼리 축구를 할 때보다 무언가 같이 뛰면서 이뤄냈다는 추억이 엄청나게 강력했다는 것을 경험하면서 느꼈던 강렬함이 있기 때문에 대회를 열고 싶었습니다. 거기에 저희 스네벤 스포츠가 준비하는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저 또한 구단의 운영자로서 가장 어려운 점은 경기 상대를 구할 때 상대에 대한 신뢰도가 없다는 부분과 더불어서 어렵게 만난 좋은 팀과 교류할 수 있는 네트워크 시스템의 부재, 그리고 기록을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부족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저희가 커뮤니티를 통해서 열어보고자 합니다. 이번 대회부터 대회에 대한 기록과 사진, 영상은 물론 선수단의 스케줄까지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저희는 축구 본질에 대한 즐거움을 위해 이번 대회에서는 대한축구협회 1급 심판을 섭외하여 경기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 컨텐츠를 보고 계시다면 언제든 저희 커뮤니티에 팀을 등록해주세요. 스네벤 스포츠컵은 일회성 이벤트가 아닙니다. 앞으로 계속 열릴 대회고 리그도 열릴 프로젝트입니다. 저희의 장점은 여러분들의 경기가 휘발되어 날아가지 않고 기억될 수 있도록 기록해드린다는 겁니다. 11월 3일 경기과학기술대회에서 오후 4시부터 펼쳐질 2024 스네벤 스포츠컵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이 모든 경기들은 스르벤 스포츠 유튜브 채널 및 스포츠 홈페이지에 경기 영상과 사진들이 올라갈 예정입니다. 저희의 스르벤 스포츠컵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스르벤 스포츠 축구 작가 장동희였습니다.